지난번 영양대학교에서 오신 박찬호 교수님, 박한호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는데요. 박한호 교수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호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발제를 하신 분 이제 행정학과 이제 교수님이시고, 또 오늘 이제 자정을 맡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과하고 행정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이제 조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분이신데, 저는 이제 언론정보학과입니다. 이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밝혀볼까 싶습니다. 뭐 제도적 측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권한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있겠지만은 지방의 어떤 언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이제 언론사의 어떤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다들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포털이고 또 국민들의 10명 중에서 7명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뉴스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 버전에서도 심사를 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 언론과 비교해서 아주 그러니까 소수의 그 미디어들, 매체들만이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제 입점을 하고 있어서 뉴스의 창구인 포털에서부터 지역 뉴스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통신사라는 이제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이제 통신사들이 지역 뉴스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또 일본 분도 계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그렇게 지역의 뉴스들을, 지방의 뉴스를 독점하지 않는 것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우리가 특정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문어발식하는 것을 규제하자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수도권 중심의 대언론들이 지방의 조그만 동네 뉴스까지 다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 지방 언론이 포털에 입점하자 그러면 너무나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이제 저널리즘 토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널리즘을 말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도 보면 분석하는 대상의 언론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진보 성향의 언론, 보수 성향의 언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언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언론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감히 지방 언론을 왜 우리가 분석을 해?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힘을 얻고, 또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지방 언론의 어떤 위상과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지방대학에 있으니까 저도 하나 또 지방대학과 관계에서도 하나 또 오늘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대학교 출신, 특히 학부 출신의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진출을 대학원을 간다든가, 혹은 뭐 또 공부에 좀 더 뜻이 있어서, 혹은 전문 분야의 뜻이 있어서 이제 유학을 간다 했을 때, 이 꼭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그 출신 학부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신 학부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전문 분야의 지식이 없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히려 조롱을 많이 받고 있죠. 학력 세탁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서울까지 대학원에 왔냐, 유학을 갔다 왔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본하고는 완전히 틀린 케이스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대 말고 교토대도 있고, 그렇죠. 여러 대학들에서 또한 유학을 가지 않고 또 도쿄대에 가지 않고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대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담론의 그 위치들도 아주 주변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서울대학이라든가 좀 정부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교수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EI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DEI는 이제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렇죠?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그러니까 여성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냐? 지방대 출신들이다라는 거죠. 지방대 출신이 소위 국제저널에 탑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도 교수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 딱지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대 출신 학부들에 대한 그런 서울대 교수 채용 할당제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비서울대 출신을 뽑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비서울대보다에서 집단에서 비서울대 집단에서도 가장 그 차별받는 집단이 지방대 출신 학부 집단이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술전 이야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론적으로 우리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서 혁신의 패러다임으로서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트리플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라는 거거든요.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3주체가 국가를 이제 혁신하는 주체이다라는데, 그 3주체가 뭐냐면은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대학이죠. 대학은 지식 생산의 주체이고, 기업은 부우 경제의 주체이고, 정부는 규제와 그렇죠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이론이 있는데, 이 트리플 헬릭스 이론에서의 정부는 사실은 중앙정부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시대가 만약에 이제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가버먼트가, 그러니까 지자체인 그 뮤니시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뮤니시펄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대학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하고 기업하고 협력이 되려면 그건 그 대학 또한 지방대학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기업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서 이제 법제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처럼 근본적으로 권한이, 그러니까 이 뮤니시펄한테 오지 않는 이상은 이 트리플 헬릭스도 결국은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트랜스로컬이 소위 이제 지방 특정한 개별 지역의 지방을 벗어나자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제한적으로 얘기했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가능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트랜스로컬이 뭐 우리 초강력 시대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머리들 속에 서울과 대응되는 소위 말하는 낙후 지역,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조직에 내세웠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큰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만큼이나 그러니까 저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만큼이나 정말 정책이 정말 추진되고 법제도적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광욱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